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동향 한번 짚어보시죠. 네, 4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 협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0.65% 하락하면서 2,73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역시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0.42% 밀려나면서 940선에서 문을 닫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만이 홀로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개인은 8,454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7,826억 원, 외국인은 723억 원 매물을 출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1,718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지지해줬고요. 기관은 1,169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역시 427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부는 금요일의 남자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불금을 만들어준 남자 레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전문가님께서 시황 얘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재 입장을 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시면서 인증도 해주고 계시고요. 서로 또 기프티콘도 사주시면서 네,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또 얻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를 하셔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셔서 레오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4월 스타트라고 해주셨습니다. 4월이 또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또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이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네. 저는 그 여파가 좀 왔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근데 그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파를 받았던 게 좀 아쉽다. 저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선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못 가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4월달 준비 잘하면 큰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락한 거, 지수 하락한 거 마음 아프지 마시고 오늘 방송 잘 보시면 관심 종목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월 또 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 먼저 3월 이슈를 먼저 짚고 갈게요. 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쵸.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고, 그래 미국의 FOMC 거기서 금리 25bp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120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난 상승세가 그쵸.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깨지면서 6만 원대. 좀 이게 좀 마음 아픈 부분이 맞아요. 있고요. 3월 달은 거의 원자재, 유가 이게 거의 핫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인상으로 관련해 가지고 금융주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서 정책주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부각이 됐어요. 3월 달은. 근데 4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4월 달 이슈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4월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인 4월 4일 22억 달러 규모의 국채 이자 및 원금 만기일입니다. 이거를 국채를 루블화로 상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니네 달러 없으니까 루블화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미 증시가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빅스텝으로 갈 거라는 그렇죠. 뉘앙스가 많습니다. 다음번 미국 금리 인상 때는 50bp 정도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한국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금리 오르면 네. 악재일까요? 악재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네. 올리면서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어, 이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오르면 네. 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요? 바로 외국인들 자금이 주식시장에 아. 어느 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보시면 시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맞아요. 네, 계속 이게 되게 빠져나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제일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저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을 했으면 시장에 약간의 여파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팔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면 달러도 안정화됩니다. 네. 지금 1,200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좀 1,200원대 밑으로 오면은 그때 외국인들 수급도 더 점차 들어올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약간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일본은 지금 네. 마이너스 금리예요. 요즘 뉴스 보시면 엔저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엔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 엔저라는 게 뭐냐? 일본 가격이 싸진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제품은 덩달아 일본 거 대비 비싸 보인다라고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차 잘 못 가고 있는데 이 엔저 현상 때문에 좀 더 못 가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또 그럼 이슈를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될까요? 네. 하나하나씩 또 3월 이슈와 4월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3월에도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좀 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 전문가님은 수익을 또 꾸준히 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수익률 어땠는지 4월의 첫 거래일이니까 또 네. 앞으로 4월에 다짐하는 또 마음과 함께 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3월 달 수익률은 211% 우와. 달성을 했습니다. 네, 200% 근데 넘었군요. 이번 주에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왜요? 네, 단타 여기 보시면 파란색 네. 보이시면 단타 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게 열받아 있었죠. 네. 일주일을 이렇게 마감할 수 없다 하면서 이 PPT를 만들고 있는데 네. 하이브란 종목이 떠오르더라고요. 4월 달에. 어.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 추천을 하자마자 바로 5%까지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와가지고 오늘 그 노란톡방 사람들은 약간 불금을 만들어주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저도 톡방에 4월 달에는 있었는데. 제가 또 3월 달보다 잘해야 되겠죠. 네, 4월 달. 그래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정보 가져가길 바랍니다. 네.
네, 3월에만 211%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이브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 군대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름세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레오 전문가님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미리 또 선취매를 해서 많은 분들께 수익률을 안겨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직접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익률 꾸준하게 또 내주시는 종목들 같이 전달해 주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4월 장도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좀 직접 확인을 하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주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필살기 코너부터 저희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또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뭘까요?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4월달 관심 종목입니다. 일정 관련해가지고 네. 일정 플러스 관심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종목 이제 4월이 첫 거래일이 오늘 또 지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또 어떤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을 두고 계신지 궁금한데 하나하나씩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4월 2일, 내일이죠. 네, 내일 싸이월드 그렇죠? 오픈이 있습니다. 내일 오픈하는군요. 네, 근데 이 싸이월드가 좀 양치기 소년이에요. 네, 맞아요. 저번에도 오픈한다고 했다가 맞아요. 또 오픈 안 하고 미루고. 계속 연기되고 맞아요. 이번에는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이게 세계 최초의 SNS입니다. 그래요? 네, 오.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이게 페이스북 네. 그 마크 주커버거도 그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워서 가서 오. 페이스북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회원수가 3,200만 명 정도 많구나.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SNS라는 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좋아요를 누르면은 그게 뭐 쌓여가지고 코인으로 바꿔주나 약간 이런 것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구상했을지 궁금하고요. 관련주로는 NH벅스랑 다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NH벅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게 싸이월드가 지속적으로 양치기 소년이라서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픈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월요일 날 또 개파락하면서 큰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약간 제로 소멸 그런 부분도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NH 벅스 같은 경우에는 BGM을 계약한 거예요, 싸이월드랑. 싸이월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BGM이잖아요. BGM 도토리로. 뭐, 네, 맞아요. 네. 프리스타일 Y나 그쵸? 뭐 얼마 전에 네. 그 놀면 뭐하니에서도 그거 관련 맞아요, 콘서트도 맞아요. 했었는데 이번에 좀 나온다면은 저는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요즘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이 SNS 활동이나 맞아요. 이런 부분이. 근데 다시 한번 열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신 분들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월요일 날 만약에 오픈했는데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비싸더라도 이런 거는 높게 사는 게 낫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싸이월드 관련주들은 차라리 높게 살자. 그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저도 다음 주 중에 주말에 이거를 다운 받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괜찮다 하면은 이제 월요일 날 공략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싸이월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날이랑 이거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비슷한데 다날은 그나마 사도 좀 괜찮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가권도 아니고 약간 저가권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날은 좀 괜찮은데 아까 NH벅스 같은 경우에 너무 고가권이라 가지고 네. 하락세가 나온다면 더 다날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 다날이랑 NH벅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싸이월드 해보고 기대감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그때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관심 두고 계신 NHN벅스랑 다날 그 종목 공개를 해주셨고요. 싸이월드에 대한 또 기대감에 월요일에 또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4월 3일 날에 네. 국무총리 발표일이 있는데 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은 강조된 경제통을 원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관련주로는 뭐 시공테크랑 아이스크림 에듀가 있는데 이거 약간 인맥주예요. 네. 요즘에 제일 핫했던 인맥주가 어떤 거죠? 안랩인가요? 맞습니다. 안랩입니다. 네. 안랩이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미친 듯한 상승세가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너무 큰 상승세.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안철수가 대통령이다. 안철수가 맞아요. 대통령이 됐다. 네. 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안철수는 국무총리를 안 한다고 하고 물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유력한데 이런 인맥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크게 두지 마시고 약간 소액으로만 재미삼아 하시는 거가 괜찮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차트도 다 고가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경제통입니다. 이 4월 3일 날 국무총리가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래 비전 제시를 할 거예요.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겠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더 뉴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시공테크도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시공테크. 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관련주로도 겹친 종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가권으로 됐어요. 이 종목이 그러네요. 10,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1월 날 한덕수 국무총리로 예정이 된다면 이거 시공테크가 약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뚜도 네. 봐드릴게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둘 다 고가까지 그러네요. 갔다가 하락세 하는 모습. 이런 종목들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더 하락세가 커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불안감이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이 만약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럴 때면은 차라리 낫습니다. 물려도. 네. 근데 주말 같은 경우에 과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그냥 눈요기만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갭 뜨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이고 차라리 경제통으로 했으니까 국무총리 내정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그쪽 사업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요일에 또 국무총리 당선인이 또 국무총리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들 또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거 참고를 하셔서 또 월요일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이야기. 네, 해주시나요?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발표도 났었죠. 이제 그렇죠.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다. 네. 기존에 뭐 밤 11시부터 사적 모임 8명이었는데 이제는 밤 12시 그리고 10명까지로 하는 거로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월요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받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왔어요. 네. 네, 기존에는 뭐 여행 관련주들, 뭐 노래방 그리고 그렇죠. 뭐 주류, 뭐 의류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화장품이 올랐다. 왜 올랐을까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네, 기대가 맞습니다. 있겠죠? 마스크를 벗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말씀드린 여행, 주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약간 고가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군요. 차라리 화장품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맥스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진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실적 좋은 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화장품 관심 보고 있는 건 코스맥스. 이것도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네. 드릴게요. 코스맥스 차트 네.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되게 저가권입니다. 그러네요. 네, 엄청 많이 많이 하락을 빠졌네요. 했어요. 네. 반등도 못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해제하면 화장품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게 저희 생각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솔직히 공략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좀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9만 원 넘어서 9만 1천 원 넘어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주는 좀 뭐랄까 재미가 없어요. 왜요? 옛날에 중국이랑 한창 할 때는 그때는 상승세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 화장품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화장품이 그리고 회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진짜.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네. 상장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약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별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종목이라서 갖고 오, 왔어요. 네. 지금도 차트상 워낙 저가인 부분이고 시총도 이제 1조가 깨졌어요. 그렇군요. 14만 원대보다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장품주 같은 거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화장품, 리오프닝도 관련주들이 지금 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장품, 또 코스맥스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심 종목? 다음 이슈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하이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걸그룹 데뷔가 합니다. 데뷔예요? 얼마 전에 걸그룹 데뷔했던 회사가 네. 어디죠? JYP인가요? 맞습니다. JYP. 제가 저번에도 걸그룹 데뷔 음. 때문에 JYP를 들어가서 수익으로 맞아요.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 하이브도 약간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엔터 4사가 너무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이브만 최근에 빼놓고. 하이브만 빼놓고. JYP도 급등이 나오고 YG도 나오고 네. SM도 나오는데 하이브만 못 가고 있었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도 이제 부각을 다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걸그룹 데뷔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인데 이름이 어렵네요. 어려워요. 좀 네. 약간 글로벌적으로 공략을 하기 그렇군요. 위해서 이름을 좀 네.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약간 40, 50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어렵네요, 발음이. 저도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4월 4일부터 네. 한 명씩 공개를 해요. 근데 3명 정도가 지금 공개되는 부분인데 공개가 됐군요. 김채원 그리고 사쿠라, 허윤진 이 3명은 어느 정도 팬층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데뷔를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이브 하면 뭐죠? BTS죠. 네, BTS입니다. 이게 4월 4일 그래미 어워드 BTS가 첫 수상을 하냐 마냐 이런 4월 부분이 4일이군요. 걸려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방탄소년단이 약간 이제 군 면제를 될 수도 있다. 그쵸.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맞아요. 해보겠다라는 이 부분 때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그래미 어워드가 만약 수상을 한다면 엄청 그런 부분이 그렇겠네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네. 이 그래미 어워드가 약간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요대상 같은 거예요. 연말에 하는 가요대상. 네. 이것도 근데 미국에서 되게 영향력이 있는 행사로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만약 타면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4월 달엔 콘서트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쵸. 공연하는데 엄청 크게 한다고 그러던데. 네, 이게 대박이에요. 라스베가스에 거기에다 이제 방탄소년단 시티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 콘서트 기간 동안 약간 방탄소년단 굿즈도 팔고 뭐 벨라지오 분수쇼에서 방탄소년단 노래도 나오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만 없으면 티켓 가고 끊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약간 그런 부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BTS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거다. 그거에 덩달아 이제 하이브도 상승세가 나올 거다. 그러네요. 좀 네, 눈여겨볼 라는 게 저의 필요가 있을 것 생각입니다. 같네요. 또 재밌는 건 이제 또 그건 또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하이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톡방에서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오후에 또 군대 얘기가 나와서 또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톡방에 계신 분들 또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하이브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주시죠. 네. 하이브 차트를 안 보여드려가지고 차트를 네, 마저 차트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맞아요, JYP랑 맞아요.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데 큐브 엔터도 올랐다. 그런데 하이브는 그때도 저가 매력이 있다. 맞아요.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들어갔습니다. 어, 약간 저번 주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방송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35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0만 원까지 또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이 BTS가 제일 걱정되는 게 군면제잖아요. 그렇죠. 군면제인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40만 원까지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그럴 것 같아요.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손절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손절가가 잡기가 되게 높아요. 20만 원 초반대인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네. 이 정도 가격대, 30만 원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하이브 차트 흐름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 좀 참고를 하셔서 좀 하이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진행해 주시죠. 네. 그리고 4월 4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화관 티켓이 올라요. 또 오르나요? 네, 또 올라요. 2년간 세 번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엄청 오르네요. 요즘에는 14,000원인가 그래요. 14,000원 현재가 네. 14,000원. 근데 오르면 이제 더 와. 비싸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해외보다 어떻게 보면 저렴한 수준이라고도 해요. 네. 근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적자가 많이 났어요. 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건 영화 관련 사업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CGV 같은 것도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네. 괜찮다. 어차피 우리나라 거의 1등 기업이니까 망하진 않을 거다. 네. 영화관 아무리 OTT 서비스가 강화되고 이래도 영화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애하는 20대, 30대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 데이트 할 그러더라고요. 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데 무조건 영화관이 잘 돼 영화관, 있어가지고 네, 영화 맞아. 보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좀 잘 이게 올라도 사람들이 약간 부담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차트를 제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CJ, CGV 영화값이 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저는 2만 원 이때 부분부터 리오프닝 관심 가져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2만 8천 원까지도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주식은 거의 원래 3만 원 위에서 놀고 있던 주식입니다. 이때까지.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빠졌군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이 가격대는 되게 저렴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코스맥스나 이 CJ, CGV 같은 거는 지금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2만 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좀 높게 보세요. 길게. 한 내년까지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은 거의 4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가 개봉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찍어놓은 영화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박 영화들도.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천천히 개봉된다면 이 영화관 관련해 가지고 매출도 많이 늘 거다. 가격은 다 올려놨잖아요. 이제 어차피 영화 보는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같은 거는 많이 신경 안 쓰고 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데이트 사업, 그렇죠. 네, 이왕 돈 쓰러 가는 거 재밌게 놀다 맞아요, 오자.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CJ, CGV가 상승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CGV 영화값 인상이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CJ, CGV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YG 엔터입니다. 또 엔터주가 네, 나왔군요. 드디어 컴백합니다. 빅뱅이 나오나요? 왕의 기한이라고 오. 하죠. 네, 빅뱅이 드디어 컴백을 네.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 YG 주가도 되게 핫하다고 오.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빅뱅이 컴백을 하면은 과연 어떤 이슈가 생길까? 그러게요. 빅뱅이 컴백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진짜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15년인가 17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그룹입니다. 아, 진짜요? 네. 나온 지가?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 제가 20대 초반 때인가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제 나이가 이제 저도 약간- 얘기할 뻔했어요. 약간 그 정도로 오래된 그룹이 다시 이제 나오는군요. 컴백을 하고 네.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트레저라고 YG에서 이제 신생 그룹인데 이게 4월 달에 첫 콘서트를 열리고 이제 위너도 이제 제대가 어느 정도 그렇군요. 이루어져 가지고 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2분기에 앨범 발표 예정이 있어요. 네. 이제 빅뱅이랑 블랙핑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원래 빅뱅이 없을 때 YG를 먹여 살렸던 건 블랙핑크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근데 이 두 그룹이 같이 이번 연도에 움직인다. 그 YG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블랙핑크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네. 그 온라인 콘서트를 한번 했었어요. 네. 90분 만에 매출이 얼마 찍혔는지 아십니까? 얼마가 나왔는데? 100억이 넘게. 100억이요? 90분 온라인으로 했는데도요? 네. 와. 90분 만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틈타서 이 엔터 관련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라는 신조어가까지 생기면서 거기서 수입을 또 가져가는 그렇군요. 모습이 생기고 네.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생기면서 거기서 수익을 더 가져간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굿즈를 샀잖아요. 이제 그쵸? 온라인으로 굿즈를 사는 시대가 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인 걸그룹 데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안 나왔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는 거의 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가 그러네요. 모든 많다라고 보시면 기획사에서.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SM에서 에스파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이 YG도 차트 보면서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네. 아직 고가권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오늘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 연도 엔터주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네. 매출세가 다들 놀랐어요. 작년에 특히 놀랐던 게 이겁니다. 코로나 되면은 이제는 돈 못 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부분이었는데 팬들은 더 많은 소비를 했습니다. 왜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하니까 차라리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보자. 이런 부분도 더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는 더 성장세가 크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은 엔터의 어떻게 보면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그 중에서 저는 하이브를 가장 좋게 보고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YG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되게 좋게 보는데 다 고가예요. 다 고가고 제일 저렴한 거 지금 하이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위버스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디어유 같은 회사예요. 팬 플랫폼을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그런 것까지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네. 시총이 약간 더 무거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3사 네. 이 기획사 매출액을 다 합쳐도 네. 하이브보다 안 됩니다. 정말요? 네. 와, 그렇게 그 정도예요. 많이 컸군요. 네. 하이브가 다들 고평가라고 하는데 저는 하이브가 이제는 고평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싶다 정도로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하이브 방탄소년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맞아요. 초청도 하고 초청도 이랬는데 했죠. 네.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BTS에 관심을 갖고 군면제를 해줘야 되냐 마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기업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빅뱅이 또 컴백을 한다고 하고요. 블랙핑크도 2분기에 또 앨범을 낸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다음에 또 JYP 그리고 YG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올해 과연 이 엔터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4월 8일 날 미국 학회가 진행을 합니다. 4월 8일부터 네. 4월 13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게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예요. 네. 초기 연구 개발에 있는 부분이나 후보 물질 초기 임상 그리고 동물 실험 관련해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런 뭐 학회 그리고 전시회 관련해가지고 이번 년도 되게 핫했잖아요. 그쵸. CES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 뭐 AI 관련주들 상승세가 되게 컸는데 이번 학회도 약간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가하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는 회사들만 얘기해드릴게요. 네. 네오 이문텍이랑 네오 이문텍.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그리고 네. 유한 양행,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네오 이문텍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오 이문텍 봐주실 예정입니다. 네오 이문텍 차트를 보면 상장하고 끝없이 하락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락세가 되게 컸죠. 네.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얼마 전에 폭락까지 나오면서 그러네요. 주가가 더 저렴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총은 약간 7천억 정도인데 이번에 학회에서 좀 잘 나오면은 좀 네. 기대가 있지 않을까. 요즘 바이오 관련 차트들이 다 이래요. 다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빼고는 다 바닥권인데 이번 연도 많이 관심권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저는 좀 이 제약 바이오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심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어지려면 이런 암학회나 이런 데서 기술 수출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기업에서 나와줘야 이제는 나머지 바이오 업종들도 기대감이 생기면서 같이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네오 이문텍이 주가가 약간 저가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가 되게 타이트해요. 어떻게 적을까요? 손절가가 6,100원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는 약간 5,800원, 네. 6,000원 초반대에 추가 매수를 하고 5,800원이 왔을 때 그냥 손절해서 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손절가가 되게 짧죠. 목표가는 더 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괜찮다. 리스크 대비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위로는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밑으로는 뭐 20% 정도 여력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바이오 업종 중에서 하나 더 봐드릴게요. 네. 어떤 걸까요? 여기 써 있는 관련주 중에 하나인가요? 네, 하나입니다. 아까 브릿지 바이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괜찮다고 느낀 게 약간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네. 박스권 장세가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도 차트 보시면 거의 중간 가격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위로도 상승 여력이 있고 있는 부분이다. 이쪽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할 부분도 괜찮다. 어차피 이쪽에서 손절을 하면 되니까 상승 여력이 더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4월 8일 다음 주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좀 괜찮다 이슈를 받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공략 예정입니다. 이건 이 부분 같이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3대 암 학회 중 하나인 이 미국 암 학회가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또 대면으로 해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오 이뮨텍이랑 또 브릿지 바이오 관련해서 또 차트 흐름까지 봐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 다음 주에 또 톡방에서 신호가 같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같이 좀 전문가님의 도움을 다음 주에 그 종목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내용 준비를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4월 9일 날 드디어 이제 볼만한 드라마가 개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TVN에서 반영을 하는데요. 네, 주연 배우가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하네요. 네, 이병헌, 네. 이병헌이 드디어 나오고 신민아, 그리고 차승원, 한지민, 김우빈, 엄정화, 김혜자, 고두심. 와, 탑스타들이 다 나오네요. 네, 이거는 주연 배우만 보면은 꼭 봐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네. 완전 초화 라인업입니다. 이런 주연 배우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우리나라 그 드라마 관련 제작사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번 연도에 장난 아니에요. 역대 최대 편성이에요. 연간 그래요? 33편을 해요. 엄청 많이 하네요. 요즘에는 이제는 공중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케이블도 있고 이제 그렇죠. 넷플릭스도 있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이번 연도는 진짜 핫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 이후로 너무 이제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맞아요. 되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보장이 됐다. 기존에는 너무 뒤죽박죽이었어요. 대박이 터져야 돈을 많이 벌고 만약에 똑박되면 많이 리스크가 그렇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넷플릭스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 맞아요. 있게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이 급등락이 심하지 않을 거다. 옛날엔 드라마 하나 대박 나면 주가가 끝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망하면 끝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장기 투자적으로도 매력 있게 꾸준한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번에도 대박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뭐 네. 홍자매 작가님이 하는 한온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저도 웹툰으로 봤던 건데 네. 되게 재밌게 본 게 드라마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럴 저희 수도 생기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김우숙 작가의 더 글로리. 김우숙 작가는 거의 믿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방과후 전쟁 활동도 웹툰. 여기서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웹툰 관련된 그러네요. 게 나오고 있다. 네. 요즘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사내 맞선도 웹툰 관련 맞아요. 웹툰입니다. 그래가지고 웹툰 관련주들도 유심히 보면 괜찮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거는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웹툰 관련주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다음 주부터 또 드라마가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엄청 무거워요. 이 종목이. 근데 꾸준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번 연도 메타버스도 되게 사람들이 유심히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직접 재산권이 많은 기업들이 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엮이면 또 폭발적인 시너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괜찮다. 단기적인 추세는 이번 우리들 브루스 방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략하고 약간 그 수익이 익절되고 조정이 온다면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포지션이 제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웹툰 네, 관련주 웹툰. 어떤 DNC 건가요? 미디어라고 DNC 있는데 미디어? 이 네. 종목이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다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웹툰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K-웹툰. 네.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또 본대요, 사람들이. 오. 네, 그런 부분까지도 효과가 되고 있다. 지옥 같은 게 좀 대표적이더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옥도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지옥이라는 걸 보고 이제 웹툰으로도 또 보고 이런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도 이제 괜찮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또 다음 주에 대작 또 드라마가 또 탑스타들로 이루어진 드라마가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웹툰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또 한다고 하니까요. 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드라마의 또 성패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가가 좀 반영이 될지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리고 4월 13일 날 네. 그리고 15일까지 국제인공지능 대전이 열리는데요. 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사예요. 우리나라군요. 네. 요즘에 가장 핫했던 게 로봇 관련주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랑도 되게 많이 그렇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도 좀 많이 신기술이 많이 나온다면 네.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4월 달에는 약간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저번 주에도 제가 그 AI 관련주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저번 주가 네. 저저번 주인가. 네. 마인즈랩이랑 셀바스 AI, 뭐 알체라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것도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셀바스 셀바스바이오. 네. 네. 셀바스 AI가 AI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차트가 약간 지금 여기서 다시 흠을 고르고 있다라는 네. 게 저의 생각이고 이번 4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 이 대전이 흥행으로 된다면 전고점까지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가권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반등하고 상승하고 지금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장세고 가격대가 지금 9,700원인데 제가 이거 거의 8,000원대부터 지켜봤던 종목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못 놓쳤다. 근데 저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그 노란 톡방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떨어져라 하는 종목. 맞아요. 네. 네.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 약간 9,000원 초반대부터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만약 8,000원대까지 온다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공략을 슬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같이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셀바스 AI 그다음에 또 다른 알체라 거 같은 해주실 경우도 건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지금 성장하고 어느 정도 큰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알체라 같은 건 네이버의 손자 회사 정도 되는데 자기네들은 뭐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와서 주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네.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시장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AI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등을 업고 네. 발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트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저가권이잖아요. 지금 바닥권 부분에서 눌고 있다. 네. 이번에 상승세가 나오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28,000원 부근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노려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받고 네, 4월달 주요 이슈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4월 제가 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뭘까요? 하이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네. 찍었는데 네. 하이브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담으로도 저한테 이제 앵커님 하이브 괜찮아요, 사세요를 몇 번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다른 걸로 들어갔어가지고 하이브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다음 주쯤에 진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하이브를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28만 원대부터 되게 강조를 했는데 네. 정작 노란톡방에서는 진입하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이번 주 2번 손절을 했는데 너무 열받은 거예요. 왜요? 네?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나가지고 제가 네. 어떻게든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이브를 오늘 진입해가지고 지금 약 4% 정도 수익 중에 맞아요. 있는데 네. 이 하이브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진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까 보셨다시피 엔터주들이 네. 이제는 약간의 변환점. 코로나 때도 돈을 잘 벌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 더 벌겠죠. 맞아요. 온라인에서 벌던 거 오프라인에서도 법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 기획사들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그룹들의 대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엔터주가 이번 연도 되게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이브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요. BTS와 관련된 또 앞으로 다음 주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또 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좀 이슈를 확인하시면서 주가가 또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음 주나 뭐 4월에 또 네. 관심 있게 보신 테마 뭐 이런 게 있다면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4월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네. 저는 건설주. 건설주. 네. 건설주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원전이죠. 어차피 건설 원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려도 되는 종목이 있고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물려도 되는 종목은 건설이고 원전이다. 이 두 섹터는 물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대통령 당선하고 그쵸? 취임식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건설 원전은 4월 달에도 계속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금요일만 되면은 우리 노란톡방 보유 종목인 한신기가 급등을 해요. 오늘도 이제 9,5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모습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락세가 되게 고가권에서 음봉을 나오면서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전이나 그래도 계속 준다 자리를.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전이나 건설주를 좀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4월 달에. 네. 주도 섹터는 건설 원전을 보고 있고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요즘에 또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농기계 관련주들 대동이랑 TYM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모자르니까 제가 2부 때 종목 클래스 네.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전과 건설주 또 다음 주에 눈여겨보신다고 했는데 원전 관련해서도 한신기계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100% 넘는 수익률을 내주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익률을 내고 싶으시면요. 이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만 211% 넘는 수익률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레오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도 또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실 종목들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